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 즉 인포멀한 정의가 나왔고 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과거제는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는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추천 이런 거는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 성적을 통해 합리성을 갖췄다. 과거제는. 그래서 이 문단을 보면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즉 공정성으로 인해 개방성으로 인해 유동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 익명성 확보와 공정성 강화에 도움을 줬다. 3단을 보면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그러니까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한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정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하다. 이 3문단은 과거제가 가져온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문단이고, 4문단을 보면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1000년이 넘게 실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 즉 엘리트층의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5문단 보면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를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일군의 유럽 계몽가들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 있는 체제를 정치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즉 과거제가 합리적으로 봤다는 얘기고, 이런 과거제에 대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직이 도입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가글을 읽고 이제 17번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제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아까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고 했으니까 맞고,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 집단을 형성한 관료제 기초한 통치 맞고, 폭넓은 관료 이 2번 선지는 폭넓은 지식, 즉
여기 3문단에서 세 번째 줄에 그 근거가 있고, 자 3번 선지를 보면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이것도 3문단에 대한 내용이 있고, 4번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관료될 기회를 얻어주었다. 이거 글에 없는 내용이니까 틀렸고, 기적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맞다. 자 이제 나의 글을 읽어보자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영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 이 약점이 뭔지 아직 모르니까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즉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은 과거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과거제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이 뭔데? 그래서 한 문장이라 할 수 있고, 자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세습을 재도입하려는 그런 징을 보였고, 자 이제 고영문은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간인 지연들은 어느 정도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왜 그랬을까? 탐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 황종인은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처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한 벽수와 같은 예제들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고자 했다. 이러한 개혁론, 그러니까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세습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이런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려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 중요한 문제였다. 이 부작용들이 뭔데? 그래서 뒷문장을 보면,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즉 부작용 첫 번째가 나왔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나왔다. 재능 낭비, 시험 방식이 가져온 부작용 두 번째. 자 또한 학습 능력 이외에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즉 실무 능력 평가할 수 없다. 부작용 세 번째가 나왔고, 즉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이 실무 능력, 인성 이런 거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음 문단을 읽어보면,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명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그 내용이 뭔데? 하고 다음 문장을 보면, 능력주의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즉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한
부작용이 나왔고, 다음 문장을 보면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이 약화 역시 과거제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신의 과거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즉 이게 가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지금 방금 읽은 게. 다음 문장을 보면, 다음 문단을 보면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형성하기 어렵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점에서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호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구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사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가져있다. 자, 16번 풀어보면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제도의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가는 그 과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나는 과거제를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제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17번 풀었고, 이제 18번 풀어보면은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배경은, 가가 뭐라 했냐면 지방 간 지원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시기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안. 이게 뭐냐면, 그 방안 왜 했느냐면, 가의 이유가 뭐냐면 즉 이 문단이 가에 대한 이유가 되겠다. 그래서 이 문단과 선지가 일치하는지만 보면 된다. 자, 1번 보면은 과거제로 등록된 관리들을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다. 맞고, 과거제로 등록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인 공공성과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 세습과 같은 봉건적, 즉 세습은 봉건적인 요소로 할 수 있는데 가는 지향은 플러스인데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트로 틀렸다. 자, 3번 보면 맞고, 4번도 개인적 동기가 강하다. 즉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맞다. 4번 보면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을 하지 않으려 하겠지. 그러니까 맞고, 5번 보면 가시적인 성과 맞다. 19번을 보면, 자, 4번 보면 기업은 사회적 지위의 획득을 확대하는데 기여했지만 니은은 관리 선발 시, 즉 익명성이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한 건 맞지만 인성이나 이런 거는 익명이니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댐댐이 검증에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고, 자, 이제 20번을 보면은 자, 1번 선지 보면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공정성, 개방성 맞고, 을은 재능 낭비가 치열한 유발 성격에 주목한 거 맞고, 을은 도덕적 가치 기준은 고전과 유교 동료 시험 내용에 주목한 거 맞고, 병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은 형식적 학습 맞고, 실무 능력 평가지 못하듯이 과거제가, 그러니까 틀린다 이된다. 21번 4번이 되겠고, 끝.